네, 안녕하세요. 롤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중간 결과가 어저께 간단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 선수로 유명했던 그 요기베라, 양키즈의 명포수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셨던 말입니다. 네, 선수 시절은 아니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이런 얘기도 있죠. 9아웃, 9회 말 투아웃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이분이 이제 명포수생을 18년 동안 월드 시리즈를 10회나 우승으로 이끌었는데 그리고 MVP도 3번이나 받았고 대단하죠. 평생 MVP 후보로만 들어가도 대단한 영예 아닌가요? 근데 MVP를 3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업적과 함께 추후에 뉴욕 매치라는 팀에서 감독을 하는데 시즌 중반이 되는데도 팀이 꼴찌예요. 중간이 되는데도 중반인데 꼴찌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이번 시즌 끝난 거 아닙니까? 요기베라 감독이 끝난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다음에 이 꼴찌였던 팀을 같은 이 시즌에 급격한 반등을 이뤄내가지고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을 시켜요. 결승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월드 시리즈 토너먼트 그 결승전까지 갔다. 월드 시리즈 결승까지 가서 오클랜드한테 지긴 했지만 준우승하긴 했지만 대단한 거죠. 꼴찌 팀을 이렇게 올려놓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주식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에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정말 끝난 종목인지 아니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은 종목이라서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끝난 종목이라서 이제 요게 아닌 끝난 종목이라서 저점을 뚫고 또 내려갈 것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롱티 시중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서는 6월 결과 발표를 하겠다. 이때까지 좀 더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간단히는 정리해 드렸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리서처 TV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팩트 정리 잘 해주세요. 잘 해주시고 저도 거기 그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영상은 먼저 올리긴 했지만 이분이 팩트 정리는 굉장히 잘 해주시는 거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구독한 채널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바이오 종목 말씀드리면 그 종목들 대부분 이분이 정리해 놓기도 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거고 거기에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팩트 정리는 좋은데 최상의 경우는 그냥 변경 신청, 허가 변경 신청이죠. 허가 변경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식약청에. 이게 연골유래 세포가 아니라 연골유래 세포가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최상의 경우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 변경 신청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낮게 본다. 저는 이걸 거의 없는 확률에 가깝게 낮게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 자체에서는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의 경우를. 저는 요거보다는 차선책 경우인데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청에서 행정처분 정도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6개월 정지라던가 영업정지, 6개월 판매정지, 정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정도. 이게 차선책인데 계속 어차피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정성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것만 해도 6개월 가까이 저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보여주기식 처분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징계 없이
식약청이 넘어가면 허가를 변경 신청을 받아주면은 식약청이 욕먹어요. 식약청이 욕먹어요. 당신들은 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래 중간 관리도 못하고, 응? 세포가 바뀌었다는데 그럼 뭐 하는 거냐? 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골유래 세포가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은 이게 있어요. 조건은 CMO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기서 뭐 바뀌었다던가 운반이라던가 보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뭐 바뀌었다던가 하는 이런 문제로 티슈진 코오롱생명과 코오롱그룹이 아닌 CMO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산 워킹 셀뱅크랑 이제 마스터 셀뱅크로 이제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데, 처음에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 바이오릴라이스 쪽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살짝 피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최악의 경우는 그냥 이거는 취소되는 거죠. 허가가 취소되고 원점으로, 승부는 원점으로. 이렇게 되면 임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야, 니네가 주장한 세포가 다 아니잖아 이거는. 그럼 인보사키 처음부터 다시 해 임상. 이렇게 되면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게 연골유래 세포 쪽이 나와야 되는데 니네는 연골유래 세포라며. 그런데 신장유래 세포네. 너네는 이게 연골 재생이 된다며. 뭐 동물 실험까지는 됐다며. 그런데 사람한테는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노이즈가 노이즈를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증이 안 돼서 판매 허가는 났는데 연골 재생까지는 아니에요. 요건 이제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티슈진 같은 경우 연골 재생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된다라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근데 아직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사람한테는. 그래서 아직 표본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에서 미국 FDA에서 임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뭐 임상 3상 진행 도중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본인들이 먼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최악의 경우랑 차선책, 저는 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뭐 조사를 뭐 추가적으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식약청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검사와 미국 현지 실사 검사들 뭐 이런 거를 뭐 종합한다고 하는데 뭐 FDA랑도 미국 FDA랑 뭐 얘기를 할지 뭐 그거는 알아서 하겠죠. 업무 협조 요청을 할지는 6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6월까지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최악은 면하지 않았느냐. 당장 최악은 면하지 않았느냐.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돼. 결과가 최악이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2의 황우석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약을 처방함으로써 아직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뭐 세포도 또 다른 세포를 사용했고 부작용까지 있었다? 그럼 니네는 진작에 판매 중단을 시켜가지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다행인 거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상 과정부터 임상 일상부터 해가지고 바뀐 세포로 계속 이제 이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이 그러니까 연골유래 세포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우리는 방사능 처리를 해가지고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세포죠. 이건 원래.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신장유래 세포 같은 경우는 원래 없어져야 하는 세포예요. 세포다. 원래 우리 몸에서 뭐 태아가 타고 나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 세포. 이게 남아 있으면은 암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명이 나온 세포란 말이에요. 이거를 방사선 처리를 해서 이제 암 유발 가능성을 제거했다라고 이 코오롱 TCG 코오롱 그룹에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도 이 세포를 가지고 사용하는 건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랑 이제 맞물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대충 알고만 가세요. 바뀐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아, 이거 원래 없어져야 되는 세포다, 우리 몸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암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방사선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의학적으로 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판단은 보류할게요. 제가 저쪽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는 거만한 겁니다. 일단 주가적으로만 보면은 이 이슈로 인해서 코오롱 티슈즈는 밀렸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죠. 네.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래 이 종목이 2만원은 지켜줘야 되는 종목입니다. 원래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은 뭐 2만원 회복할 때나 2만원 부근에서는 한 번 정도 일부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10%를 절대 넘길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 매매를 한다라고 치면 5% 정도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 2만원 전후에서. 그래서 여기서 5%를 매수했다. 그러고 나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지금 뭐 어저께까지 이 거래량이 들어온 거를 보니까 그렇지, 이날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없다가 저점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네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면은 16,000원대는 진짜 몇 초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17,000원대에서 5%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2만원 정도에서 5%를 매수하신 분이라면. 이거는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만 해야 되고, 아닌 분들은 다른 종목 매매하는 게 낫다고 했죠. 5%. 그리고 나서 여기서 5% 하면은 합치면 10%가 되죠. 예, 합치면은 10%가 된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왔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급등이 나오면 그 뒤에 조정 자체도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것만 보지 말아라. 항상 그 이면에 반대에는 그림자가 있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급락 수준이 아니죠. 그냥 당일날 잠깐 올라갔다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위쪽에서 산 물량만큼은 정리를 하는 게 낫겠죠. 2만원에서 매수를 했다, 2만원 전후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23,000원대에서 정리를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23,700원이죠. 23,700원에서 절반을 정리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5%를 남겨놓고, 요거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16,500원 요 구간을 저점으로 만들어 놨는데, 흔들기는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16,500원 흔들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요거 이탈할 때 그냥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하락 N자형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6,500원 이탈하면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 요거를 정리하겠다, 위에서 수익 실현한 게 있으니까 요런 개념으로 가도 되고, 또 하나의 개념은 이 구간을 이탈했다가 다시 그 다음에는 하나는 16,500원을 만약에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현재 5% 물량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종목이 뭐 만원이 깨지고 막 내려가고 하진 않겠지라는 개념으로 5%만 놔두는 거예요. 만약에 10,000원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5% 가지고 손실을 보면 되는 거죠. 엄청난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복구가 되면, 만약에 16,500원을 회복 시도가 나왔어요. 내려갔다가 이렇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면 요 구간에서 매매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5%를 해서 반등 시에 정리하고 나오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요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1번은 아예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16,500원 이탈 시 정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 종목이 그래도 어쨌든 부작용도 없고 문제가 노이즈가 발생은 했지만 부작용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기술력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16,500원을 이탈할 때 손절을 하지 않고 5%만 들고 있다가 50%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5%만 들고 있다가 이탈할 때는 놔뒀다가 다시 회복할 때, 회복 시에 5%를 추가적으로 늘려서 딱 10%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 이상 비중을 늘려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해서 위에 반등 나오면은 한 2만원 부근 혹은 2만원 위쪽에 올라오면은 이 중에 절반 정리하고 혹은 전량 정리를 해도 되고, 나머지 더 들고 가고 싶다, 진짜 여기까지 노리고 싶다라는 분도 5%만 들고 가는 거죠. 큰 물량은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노이즈가 지금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작정 기존 주가 복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막무가내식 전략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좋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을 때 건방 떨면 안 돼요. 건방 떨면 안 돼요. 보면은 내가 뭐 예언자라도 된 거 마냥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매수하면 뭐 된다고 했죠, 이런 사람도 있죠. 미친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미친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러지, 그거 안 올라가고 그냥 쭉 밀리면 그 사람 뭐라고 해요? 아예 언급이 없죠. 뭐 딴소리 하죠. 나중에 가서 시간 한참 흐른데 딴소리 하죠, 밀린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예언자 놀이 하는 사람들 말을 믿지 말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예측이 50%, 예측이 50%고 대응도 50%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대응을 못해서 그래요. 대응을 못해서. 예측은 다 잘해요. 예측은 맞건 틀리건 맞건 틀리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응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응을 못하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하면은 매도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렇죠. 매도가 어렵죠. 이게 대응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대응에 대한 내 원칙과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응을 하려면 내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대응이 돼요. 저는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딱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크게 희망을 품고 있지 않다. 1번 16,500원 이탈 시에 정리. 왜? 위쪽에서 뭐 2만원 전후에서 뭐 매수한 거 있잖아요. 2만원 부근에서 매수한 거는 위에서 한번 수익 실현했으니까 17,000원 정도대에서 이제 매수한 거는 16,500원 이탈할 때 뭐 조금 손실 보고 정리하겠다. 그래도 총 매매는 이렇게 해도 종합 매매는 종합으로는 플러스가 나오겠죠. 생각해보세요. 2만원에서 뭐 2만원대에서 매수를 했고 23,7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3,000원 수익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17,000원대에서 그래 17,500원을 칠게. 17,500원에서 매수를 했다. 근데 16,500원 이탈할 때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뭐 1,000원대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두 개를 합치면은 수익은 나겠죠. 그러니까 희망이, 난 이 종목에서 큰 희망을 보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이다 하시는 분들은 16,500원 이탈할 때 매도, 그리고 난 이 종목에서 희망을 갖고 있다, 밀려도 다시 복구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6,500원 이탈할 때 밑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두세요. 밑에 있을 때는 혹시나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회복하게 되면은 정말 좋아지는 거구나 생각하고 회복 시에 5% 재매수해서 5% 들고 계신 분들 해서 요거를 뭐 2만원에 다시 밑에서 매수한 것만 정리하고 나머지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저는 대응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있잖아요. 지금 항상 내가 종목을 들어갈 때
최상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다 생각해야 돼요. 최상의 경우, 최악의 경우.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대응이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대부분 최상의 경우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들어가면은 이게 저점이어야 되고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고 그래서 뭐 마이너스 한 3% 이렇게만 밀려도 아이고 내가 잘못 들어갔나? 저점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신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최상의 경우가 있다고 해도 약간의 흔들림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네.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최상의 경우를 생각하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생각한 저점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도 깨고 쭉 내려가. 갑자기 돌바락재가 터질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대응을 항상 미리미리 종목을 매수할 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매수할 때 이 대응까지 생각해 놓고 최상과 최악의 경우를 양쪽을 다 생각해 놓고 시나리오를 짜 놓고 그리고 나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실천이 잘 안 돼. 이게. 처음에 실천이 잘 안 돼. 나는 주식을 잘 몰라서 뭐 대응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주식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더 배우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핸드폰 요금 얼마짜리 쓰시나요? 핸드폰 요금 하나를 가입하는데도 여러분들 따져보고 비교 분석해서 하시죠. 핸드폰 요금 몇만 원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비교 분석해서 하잖아요. 이것저것 비교해봐야 제가 볼 때는 한 3, 4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3, 4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여러분들 3, 4만 원이면 하루에 주식 매매하면서 내는 수수료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세금하고 수수료? 근데 요거 하나 볼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 분석한단 말이야. 왜 주식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매수를 하죠? 매수 매도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잘 몰라서 그냥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생각하고 하세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000원에 매수를 했다. 10,000원에 한 10%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이거에 대해서 차트로 분석을 하셔도 좋고 기업 내용을 분석하셔도 돼요. 기업 내용을 분석하셔도 좋고 뭐 본인만의 뭐 수급을 뭐 놓고 보셔도 되고 다 좋아요. 다 좋아. 뭐 이슈를 놓고 분석하셔도 되고 다 좋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을 세우고 보세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뭐 얼마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차트는 가격 대응인 거죠. 가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뭐 거래량이랑 뭐 가격이랑 뭐 캔들 패턴이랑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보고 하겠다. 보조지표까지 보고 하겠다. 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세요. 기업 분석을 한다?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신 분은 단타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뭐 실적 보시면 되겠죠. 실적이랑 업황, 뭐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니, 조선 업황이 어떻게 되니, 화학 업황이 어떻게 되니, 이런 거는 보셔야겠죠. 기업 하나만 보지 말고 업황을 같이 보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이슈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공장을 확대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보시면 되겠죠. 기업 가치를 볼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을 볼 때는 수급이 빠지면 그냥 매도하는 거겠죠. 이거는 수급 하나만 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수급은 보통 차트 보시는 분들이 같이 보겠죠. 이슈 같은 경우도 해당 이슈가 이제 그렇게 지금 썩 이슈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리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칙과 대응, 원칙과 대응 요 부분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걸 항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요. 좀 어렵죠. 처음에 얘기하면 말로는 쉽지 처음에 만드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잖아요. 차트를 보시던
차트를 보시던 이슈를 보시던 기업 내용을 보시던 뭐 수급을 보시던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만드는 편이니까 여러분들도 3개월에서 1년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 기준을 조금 공부를 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면 3개월 나는 지금부터 시작을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 1년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원칙 기준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 제가 해드린다고 해서 한 1년 정도 제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은 이 정도 원칙은 세우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3개월 안에 가능하실 거고 3개월 주식 투자 평생 할 건데 3개월이면 긴 거 아니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공부가 안 돼 있어 나 왕초보야 이런 분들도 한 1년 정도면은 원칙은 세울 수 있어요. 1년 안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꾸준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마인드 먼저 지금도 마인드랑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마인드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 기초 용어 같은 것도 해달라는 분들 있어요. 매수매도도 못 알아듣겠다 나는 뭐 관망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용어 설명부터 요거랑 마인드랑 요거 먼저 해드릴게요. 주식 투자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요거부터 해드리고 이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것도 그 뒤에 해드릴게요. 뭐 TV에 나가서는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업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빨리 공부할 수 있는 쉬운 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차트리스트로 시작해서 계속 공부를 해갖고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남들하고 좀 다른 시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노력을 하시면은 뭐 충분히 저보다 한 3년에서 5년 뒤에는 더 좋은 투자자가 한 분 한 분 나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무조건 100%다 오를 수는 없어요.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청출 어람이 돼서 더욱더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코오롱티 시즌 같은 경우도 차선책의 경우 최상의 경우는 솔직히 이거는 어렵다고 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허가 변경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졌다? 이거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식약청이 욕먹습니다. 그러면 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정처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진짜 허가 취소돼가지고 임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6개월 정지도 제가 예를 든 거고 어떠한 처분을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행정처분 정도는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게 확정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예. 요 정도로 해서 보고 지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제가 그래서 가격대 설명해 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2만원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돌파를 못하고 안착 못했잖아요. 그럼 26,500원 다시 보러 가겠죠. 흔들기가 나올 수 있겠죠. 거기서 무너지면은 쭉 밀려서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그 다음 목표치는. 왜냐면 목표치 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원래 하락하는 종목은 지지선을 세우잖아요. 그럼 지지선을 계속 깨고 내려가요. 이렇게 또 깨고 내려가고 또 깨고 내려가는 이게 하락장에서 그렇고 하락 종목이 이래요. 지지선이 의미가 없어요. 원래 하락하는 종목 이거는 알려드릴게요. 하락하는 종목은 반등시 매도하는 반등 시점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지 지지선을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에서는 상승 목표치를 정한다기보다는 지지선을 정하는 거예요. 상승 목표치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번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기서 매도하고 좀 밀릴 때 다시 사겠다 이런 관점에서만 하는 거지 여기가 아예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상승장에서는 지지선을 보고 이 지지선을 이탈해서 꺾였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매도 시점이에요. 매도 시점. 여러분들이 알던 개념하고 정반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원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깨에서 팔라라는 게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한 목 정도 되는데 어쨌든 어깨에서 팔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이게 올라가다가 어깨에서
여기서는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머리를 만들어. 보통 머리는 2개 정도 만들죠. 2개에서 3개 만들죠. 이 머리 구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어깨 이탈할 때 여기서 매도하는 거다. 이게 어깨에서 파는 거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게 어깨 파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교육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티슈진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고 실망감에 의해서 보셔도 좋은데 매매는 안 해도 좋습니다.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대응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절대 비중은 크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애초에 비중이 크신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50% 들고 있다. 반등 나올 때마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시작청에서 뭐 얘기하는 게 뭐 6월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조사 또 하고 아니면 뭔가 검증 기간 또 거치고 안정성 거치고 하면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이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빠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다. 빠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다. 느리더라도 정확한 방법을 선택하겠다. 확실하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규명하고 가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잠재우려면은 1년이 걸리던 6개월이 걸리던 확실하게 이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업에서 대처 잘 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해명할 게 더 많이 남긴 했는데 일단 초기 대응 자체는 뭐 아주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쉽지만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서의 대응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대응이 나빴다라고 하면 전 트레이딩도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대응 자체는 말만이라도 지금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겠다.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최악은 면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 것 뿐입니다. 최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차선책 쪽에 한번 타이밍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올 경우에도 이제 신뢰성을 회복해야겠죠. 회복. 왜냐하면은 처방하는 의사가 처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환자가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한번 있었던 건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찝찝할 수 있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식 개선이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 저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고 신속한 것보다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약청에서는 저렇게 뭐 제가 생각하는 솜방망이 처벌 정도로 끝나는데 이제 미국 FDA에서 취소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뭐 적당히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취소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애매하고 세계 각국에서 티슈진을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취소되면은 뭐 릴레이로 야 우리도 취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다들 눈치 보기 하고 있어요. 눈치 보기. 야 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서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각국들이. 야 근데 아직까지 결과 나온 건 아니니까 조금만 더 보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가 총대 매면은 되는데 그게 미국 FDA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FDA에서 오케이 그래도 그냥 가자 이러면은 취소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부는 나온다 해도 대부분은 같이 갈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취소가 났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취소가 나올 수 있다. 이러면은 기업 자체를 보유하신 분들은 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다 보고 계셔야 돼요. 장기적인 것까지 다 보고 뉴스를 계속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근데 당장은 필요가 없고 한 6월쯤부터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좀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슈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좋게 나온다, 굿이냐, 아니면은 뭐 낫배드냐, 아니면은 진짜 최고의 워스트가 나오느냐, 뭐 이런 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낫배드만 나와도 기업에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각청에서 6월경에 결과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요거 기다리면서 아마 중간에서 결과가 괜찮을 것 같으면은 기업에서 정보를 흘릴 거예요. 요거는 팁으로 알고 계세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결과 나오기 바로 전이라도 기업에서 정보를 흘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데 아무 말 없어. 끝까지 발표 날까지 아무 말이 없어. 이러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뭐 잔소리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주식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거기서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잔소리를 제가 요즘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려고 시간 투자해서 영상 보시는 거잖아요. 주식 영상이 뭐 재미있겠습니까? 다들 이제 뭐 강의고 교육이고 지루할 수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이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제 뭐 좋아하시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제가 잔소리 많이 한 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뭐 좌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리고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